마음밥. 쉬지 말고 공부하라. 지금의 너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으니. 가을다운 날씨다. 바람 불어 좋은 날이다. 벌들이 자꾸 글을 쓰는 책상으로 날아든다. 책의 향기를 그들도 느끼는 걸까? 책이 향기롭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삶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이 세상이 온통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간파한 사람일 수 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엔진 소리 요란하게 자신을 과시하며 지나간다. 어제도 잠깐 오토바이족 한 분이 들어오셨다. 그는 수천만 원 하는 오토바이를 4대쯤 가지고 있으며 자동차도 4대쯤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다. 그래서 여기는 북카페이고 판매하는 책이 3권 있으니 책 한 권 사서 읽으시라고 권해드렸다. 그는 영어책을 펼쳐 내게 보여주더니 잊어먹지 않으려고 나는 원서를 보는 사람이요. 늙어서 이제는 보던 책들만 본답니다. 라고 말하고는 북카페의 수천 권의 책에 시선 한번 주지 않고 사라졌다. 책은 보는 것이 아니다. 책은 그냥 활자를 읽어내려가는 단순한 행위를 통해서는 제대로 만날 수 없다. 책은 육안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육안으로 바라볼 만큼 책은 작지 않다. 이 작은 부피의 책은 실로 엄청난 존재다. 책을 펼치는 순간 우리가 만나는 것은 단순한 활자가 아니라 지성과 정신과 지혜와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생애와 조우한다. 매우 지엄한 순간이다. 그러한 책을 읽는 사람, 그러한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산골 책방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북카페를 스쳐 지나가다가도 후진해서 다시 돌아온다. 그들은 외딴 곳에서 찾아낸 돌발 같은 이 책방을 감탄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들은 나의 책들을 소중하게 가슴에 안고 뿌듯하게 차에 올라 가던 길을 간다. 삶의 일상의 의미는 바로 이런 자잘하지만 소중한 에피소드를 통해 조금씩 축적된다. 낯선 곳에 와서 자신의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자랑하며 뻐기다가 책에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사라지는 그의 영혼은 참 가난하다. 물질적인 풍요가 정신적인 풍요까지 포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척점에 있을 수 있다. 물질과 정신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그는 따뜻한 경지에서 삶을 운용하는 사람이겠다. 작고 사소한 것들과 우연히 조우했을 때 감동하고 감탄할 수 있는 영혼으로 살고 싶다. 그런 풍요로운 감성이 여기저기 탄성처럼 터져나오는 공간에서 살고 싶다. 우후죽순처럼 경이로움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공간에서 살고 싶다. 살고 싶다고? 그렇다면 그런 공간을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 그런 공간에서 살고 싶다면 그런 공간을 만들면 그만이다. 감각의 매혹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삶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책의 경이로움을 알고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사람, 감각의 경이로움을 교육에 도입한 사람이 있다. 그의 이름은 페스탈로치. 그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다. 숱하게 많겠지만 그중 아인슈타인이라는 학생이 있었다.
그는 학창 시절 별 볼 일 없는 평범하고 반항적인 학생이었다. 그는 취리의 폴리테크닉 인스티튜트 학교에 지원했지만 입학을 거절당했다. 그래서 그는 주립 스위스 페스탈로치 인스티튜트에서 1년을 보내기로 한다. 아인슈타인은 이곳에서 배운 학습법 덕분으로 단순한 상상력과 호기심을 과학의 경지로까지 도달할 수 있게 만들었다. 단지 주입되는 교육은 자유로운 영혼들을 이끌어가지 못한다. 역부족과 역효과를 가져올 뿐. 얼마나 빨리 배우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해 가능성이라고 에릭 에릭슨은 지적한다. 사고의 필수적인 요소인 이 이해 가능성은 진실로 이해의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인내를 요구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교육에 대한 저항, 결코 굴하지 않는 이런 자세는 우리가 배움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깊고도 근본적인 특질이 된다.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교육의 희생자인 우리들은 어떤 대상과 조우했을 때 그 대상이 내 안으로 자연스럽게 이해되어 유입될 때까지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며 허락하지도 못한다. 그런 경험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 오래도록 응시하고 깊이 바라보는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를 탁월한 존재로 승화시킬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다.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세계가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 이 경지라니. 나는 어제 이 문장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 이 문장을 겨우 이해했다. 그는 이해되지 않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밀어붙인 것이다. 이해될 때까지 궁구하고 탐구하고 성찰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양자 물리학이라는 새로운 세상, 이전 세상을 전복시키는 이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진실한 이해의 순간에 도달할 때까지 진득하게 기다리기.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다. 어떤 이론이나 생각이 내 안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려면 나는 어떻게 대상을 경험해야 할까? 페스탈로치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모든 교육 과정에 감각을 등재해야 합니다. 그는 6살짜리 어린 아이들을 교실로 몰아 몇 시간씩 읽기와 쓰기를 강요하는 당대의 교육에 절망했던 교육자였다. 그의 교육의 첫 번째 원칙은 반드시 관찰하기였다. 그것도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집중과 몰두의 상태로 관찰하는 것. 직접 보고, 느끼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고, 들음으로써 감각이 체험할 수 있는 모든 특성을 대상으로부터 관찰한 뒤에라야 그 대상을 제대로 알고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다. 관찰은 인내심과 지구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체험이 반복되면 각 학생이 자신에게 각인시키는 대상의 본질과 특성은 보다 내밀한 지식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페스탈로치는 아이들이 읽기를 배우기 전에 소리를 충분히 들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뒤에라야 언어 속의 리듬과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감수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오감을 통한 관찰이 모든 지식의 절대적인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의 생각은 옳았다. 우리의 지식은 지혜로 가는 마중물이며 디딤돌이다. 지혜란 표준화된 교과목과 학습법으로는 다가갈 수 없다. 이해력이 부족한 부모들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서열화의 최전선에 있어야만 만족하는 조급증 환자들이다. 자녀들이 지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바라봐주는 부모들을 찾기란 풀밭에 떨어진 바늘을 찾는 것만큼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감성 넘치는 아이들, 인간다운 아이들, 따뜻한 피가 흐르는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면 그들의 부모인 우리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 환골탈태의 고통을 견디고 아이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인조인간 로봇 같은 심장이 없는 아이들이 양산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들의 세상은 점점 각박하고 삭막해져서 사막화될 것이다. 이 사막화의 책임은 오롯이 책을 집어 던진 어른들에게 있다. 정신이 사라져버린 곳에서 아이들이 살아남기란 생존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적자만이 생존하는 정글이거나 사막화되는 지적, 정신적 공간 속에서 사물의 이면을 궁구하고 감각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깨달을 수 있는 내밀한 세계를 지향할 수는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감각을 되살릴 수 있는 지적, 정서적, 인문적 공간을 복귀시키는 작업의 최전선에 책이 놓여있다. 인문적 삶의 회복, 인간다운 삶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겸허히 배우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 너댓 살쯤 되었을 때 어린 아인슈타인은 아버지가 나침반을 선물로 주었을 때의 경위를 평생 기억했다. 그는 바늘이 특정 방향으로만 가교되어 있는 모습에 매혹을 느꼈다. 그에게 이 경험은 사라지지 않는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깊숙이 숨어있는 어떤 것이 사물의 이면에 있다는 사실. 그는 그 사실을 무언중에 가르쳐주는 그런 아버지를 만나는 행운을 지녔다. 우리는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주는 매개물로 기능한다. 인간이 세대를 거쳐 전해주어야 할 것은 참으로 다양할 것이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돈보다도 물질보다도 먼저 아이들의 손에 쥐어줘야 할 것은 따뜻한 정서다. 따뜻한 마음이다. 따뜻한 생각이다. 따뜻한 영혼이다.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참으로 빠른 방법이 있다. 바로 책을 손에 쥐는 부모, 책을 손에 쥐어주는 부모, 그러한 아버지, 그러한 어머니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따뜻하지 않을 리 없고 세상에서 감사를 배우지 않을 리 없다. 책은 길이며 통로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휘청거린다면 그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다. 어른다운 어른, 공부하는 어른, 손 잡아주는 어른. 그런 어른들의 손을 잡고 차분히 눈 맞출 아이들, 청년들. 우리들의 미래는 바로 그런 미래라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할 마음밥을 먹자. 배부르게 먹자. 바야흐로 지금은 당신의 책을 펼 시간이다.